안녕하세요. 수업은 들었지만 선생님 농담밖에 기억 안 나는 것처럼 리뷰는 봤지만 정작 리뷰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사실 저도 리뷰를 하고 나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떻게 리뷰를 했는지. 그럼 여러분과 저는 무승부죠. 아닌가? 자, 그래도 오늘 리뷰는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하이파이 로즈의 RS350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해 연말에 블루투스 스피커 베스트 5에서 20만원대 최고 추천 제품으로 꼽았던 제품이죠. 개인적으로 리뷰를 기즈모 채널을 통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처음 나온 거는 2020년 초반이에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이고 마케팅에 그렇게 크게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지도는 많지 않은 편이에요. 물론 오디오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브랜드죠. 특히 하이파이 로즈 RS150B라는 고성능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사실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기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요, 그 제품은. 자,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다행히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스피커까지 달려있죠. 20만원대 가격에 올인원 오디오로 이게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오디오라고 하면 이게 오디오계에서 한국 브랜드라고 하면 아직까지 아무래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한국의 오디오를 잘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게 편견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맨날 이게 유튜브도 외국인들 반응 이런 거 보고 외국인이 한국 음식 먹고 감상 말하는 게 조회수 100만 나오고 이거 부러워요. 자, 어쨌든 너무 우리 제품의 평가를 박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정도의 제조 능력과 이 문화나 생활 수준을 본다면 좋은 오디오 브랜드가 많지 않다는 게 오히려 놀라운 일이죠. 정말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은 오디오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거지? 한국은 사실 이렇게 오디오 취미를 하게 되면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그런 편견이 있어서 그래서 못하게 하나? 오디오 제조하지 마요. 기둥뿌리 뽑히니까. 근데 사실 적당한 수준에서 하면 절대로 오디오 이 기둥뿌리 안 뽑힙니다. 저도 잘 살고 있는데요.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자, 얘기가 좀 샜는데 면면히 살펴보면 한국에도 좋은 오디오 브랜드가 많습니다. 이 하이파이 로즈는 그 중에서도 정말 자신있게 제가 권할 수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오디오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20만원대 블루투스 오디오에서 왜 기즈모 베스트 5에 이 제품이 뽑혔는지를 제가 리뷰를 통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24만원대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볼까요? 약간 긴 형태의 오디오로 살짝 가로가 길죠. 가로가 한 36cm로 두 뼘 정도가 살짝 안 되고요. 높이와 깊이는 10cm 정도로 어디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딱 좋죠. 무게는 1.5kg으로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양 옆으로 이렇게 스피커가 달려 있고요. 중앙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위아래는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뒤편도 플라스틱 재질이고 앞쪽 가운데 그릴은 금속 재질입니다. 오디오가 살짝 상단을 향해 있어서 청취자의 귀에 잘 닿게 설계되어 있죠. 이거 밑에 보니까 제조국을 보니까 제조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산지가 이게 대한민국인 제품을 최근 본 거는 K9 자주포랑 이거밖에 없네요. 놀라워요. 자, 상단부 보니까 로즈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이게 사람 이름 아닌가? 이게 하이파이 로즈라는 게 좀 브랜드 이름은 장미가 들어가는 게 좀 독특하죠. 이게 만드신 분의 첫사랑 이름이 장미였을 수도 있어요. 예전엔 그런 이름이 꽤 있었죠. 제품 만드는 척 하면서 첫사랑 이름을 이렇게 새겨 넣는 거죠. 로맨틱하네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밖에 상단에는 터치식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고 이게 굉장히 상당히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싼 제품에서 느껴지는 이런 헐거움이나 어설픔이 없습니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에요. 후면부를 보면 포트가 꽤 다양한데요. USB 2.0 포트와 마이크로 USB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 2.0 포트에는 USB나 아니면 메모리 카드나 아니면 외장하드 이런 걸 연결해서 음악이나 영상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의 음원도 즐길 수가 있고요. 또 헤드폰 아웃 단자가 있어서 헤드폰을 듣거나 다른 스피커에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무엇보다 이거 리모컨, 이거 굉장한 발명품이죠. 멀리서 조정할 수 있는. 자, 리모컨도 제공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누워서 조작할 수 있고 아주 편해요. 참고로 이 제품은 배터리는 없고요. 항상 전원이 연결돼 있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자,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달려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20만 원대 오디오에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다는 거는 정말 상당한 경쟁력이죠. 그리고 그게 뭐 LED 방식의 메뉴 표시용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5인치 IPS 디스플레이예요. 터치도 지원을 하고요. 터치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뭐 스마트폰보다는 못해도 버벅이거나 뭐 답답함 이런 건 적습니다. 또 여기서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동영상을 감상하거나 뭐 앨범 아트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 메뉴를 보면 안드로이드 기반의 커스텀 플랫폼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오디오답게 첫 메뉴에 벅스 뮤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음질 음원 플랫폼인 타이달도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뭐 스포티파이는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앱은 로즈 스토어라는 자체 스토어를 통해서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한데 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앱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큰 장점이에요. 하나는 로즈 튜브라고 하는 유튜브 메뉴인데요. 이 로즈 튜브는 유튜브예요. 그런데 이 하이파이 로즈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커스텀 유튜브예요. 그래서 유튜브와 계약을 통해서 광고를 제거한 뮤직비디오나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지 않아도 그냥 이것만 사면 광고 없이 모든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10,000원에 막 한 달에 10,000원씩 하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색은 좀 해야겠지만 정말 만족스러운 서비스죠. 다만 음질은 유튜브 음질 들을 때는 유튜브 특유의 좀 뭉개진 그런 소리라는 걸 감안해야 하는데 그래도 뭐 들을만 해요. 자, 제가 쓰면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좋았던 기능이 라디오 기능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라디오 기능을 제공하는 오디오는 정말 많은데 보통 아날로그식 라디오죠. 근데 이제 아파트 주거 구조상 잡음이 너무 많이 들려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인터넷 라디오를 또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 라디오는 유럽 쪽은 잘 돼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채널이 제한적이죠. 하지만 이 제품은 인터넷 어플 기반 라디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뭐 KBS, MBC, SBS FM, CBS FM 뭐 이런 걸 다 제공을 하는데 그게 어플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이파이만 연결돼 있으면 잡음 없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로즈 튜브와 이 라디오 기능만 이 두 가지만 해도 기존의 어떤 오디오와 비교를 해도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오디오라고 생각을 해요. 스피커라고 생각해요. 깨끗한 라디오 들을 수 있고 광고 없이 유튜브를 마음껏 시청할 수 있고 이런 것을 20만 원대에 이렇게 제공하는 오디오가 또 있을까요? 없죠. 추천합니다. Just wanna stay in the sun where I find I know it's hard sometimes pieces of stars in the sky 이 밤은 낯설지 않아 자, 음질을 듣고 왔는데요. 음질은 사실 제품 기능에 비해서는 좀 평범한 편이에요. 출력은 한 20W로 나쁘지 않지만 소리가 뭐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맛은 없습니다. 유닛 구성은 전면 양쪽에 20mm 트위터랑 63mm의 미드레인지 그리고 후면부에 듀얼 패시브 라디에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역 쪽이 살짝 무디고 저역도 이렇게 유닛이 아닌 뒤쪽에 달린 패시브 라디에이터로 이렇게 확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깔끔한 저역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뭐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음질은 충분히 감수할 정도의 음질이고요. 뭐 음량도 충분한 편이고 한 10만 원대 아니면 20만 원대 이런 오디오 음질을 뭐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큰 거실용에서 쓰는 거는 좀 답답해요. 아무래도 음량을 올리면 좀 더 뭉쳐지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그렇지만 뭐 작은 거실이나 원룸 정도에서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음질입니다. 자,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퀄라이저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해 주면 자기가 좀 원하는 음질을 즐길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제품의 또 다른 강력한 활용 방법이 있어요. 이 제품은 블루투스는 물론 DLNA 그리고 에어플레이 등의 네트워크 플레이를 모두 제공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헤드폰 아웃 단자에다가 액티브 스피커를 연결해주면 훌륭한 뮤직 센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아날로그 연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디지털 연결이나 제대로 막 아주 오디오적으로 RCA를 제대로 한 이런 연결에 비해서는 좀 음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듣는 오로라 스피커에도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음질이 뭐 크게 손실되는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오디오 세트가 구성이 됐어요. 이게 신품 기준으로 이 두 제품을 합치면 한 65만 원 정도인데 65만 원으로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음질 좋은 가성비 좋은 오디오 세트가 탄생하는 거죠. 아마 이 조합이면 음질과 편의성 뭐 두 가지 다 따진다고 해도 60만 원대 이 조합 만들기 힘들 거예요. 이거 확신합니다. 뭐 물론 오로라 스피커 아니라 다른 스피커에도 뭐 연결하면 되겠죠. 물론 그건 패시브 스피커는 안 돼요. 액티브 스피커에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밖에 또 기능은 시계 기능이 있고요. 알람 기능이 있고 뭐 팟캐스트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뭐 활용적인 면하고 가격을 본다면 전 세계 통틀어서 20만 원대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오디오라고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없는 모델 제품은 없겠죠. 제품 가격을 보면 사실 비싼 영상 엔진 칩셋이 들어가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로딩도 좀 긴 편이고 화질도 초반에는 약간 열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켰을 때도 약간 로딩이 긴 편이에요. 한 1분 가까이 돼요. 그리고 메뉴 전환도 전반적으로 빠르진 않아요. 이건 가격적인 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와이파이 기반이기 때문에 모든 메뉴나 이런 기능들이 와이파이 기반이죠.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면 블루투스 오디오로만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장점이 거의 다 사라지죠. 이건 반드시 와이파이 연결로 이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하이파이 로즈 RS350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이미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좀 안 알려져 있어서 더 알려질 필요가 있는 브랜드고요. 20만 원대에서 이 정도의 쓰임새와 기능을 갖춘 오디오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다양한 용도로 뭐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스피커도 연결하고 이런 뮤직 센터로도 쓰고 막 이런 용도로 쓸 오디오를 찾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없죠. 광고 제품도 추천을 잘 안 해요. 자, 근데 이거는 광고 절대 아니고요. 한국 제품이라서 애국심 때문에 내가 더 가산점 준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의심할 바 없이 20만 원대 가장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홈 오디오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